자, 그래서 일단은 쌤이 모든 특강은 다 영상으로 좀 찍어두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뭐 복습을 위해서 영상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쌤한테 링크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 교재 넘겨보시면은 그 목차 차례 나올 건데 일단 우리가 운문 파트, 그 다음에 산문 파트로 나뉘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 3주차까지는 운문 개념어들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4주차 이후에는 산문 개념어들 위주로 갈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운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목차 보시면은 화자, 뭐 상황, 운율, 이미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화자부터 해서 대상, 그 다음에 정서 이런 것들 기본 개념어들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교재 쭉 10페이지로 넘겨서 자, 화자라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그래서 뭐 문학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내가 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우리가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가리켜. 그러니까 자, 늘 잘 생각해봐. 자, 시라는 게 우리 문학 작품이잖아. 그치? 자, 문학 작품을 누가 작가 또는 시인이 지을 거예요.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자, 작품. 그럼 이 시를 짓기 위해서 작가가 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야? 풀어낼 것 아니야. 맞아. 그러니 이 작가가 시 속에서 그저 내세우는 대리인을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고? 화자라고 부르겠다는. 알겠지? 그래서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 그리고 그것은 작가의, 그치? 작가 의식의 대리인 또는 대변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에서 말하는 이 우리 화자는 시의 내용을, 그치?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치? 묘사를 해준다거나, 정보를 전달해준다거나, 또는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시인이 가진 어떤 문제의식 또는 주제의식 따위를 전달한다 이거야. 됩니까? 자, 그래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그치?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치? 못마땅해. 를 느꼈다면 그것을 시의 화자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됩니까? 자, 그리고 그 유형으로는 동그라미 3번은 X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가장 기본이다 얘들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화자라는 존재는 잘 들어. 화자는 무조건 존재를 해야 돼. 왜? 이 존재가 없으면 우리들에게 그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존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표면적 화자, 이면적 화자로 나뉘는 거야. 그치? 자, 표면적 화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품의 겉에 드러나는 거니까 나, 우리와 같은 위에 적으세요. 1인칭 대명사 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1인칭인데 우리가 나와 너를 포함하는 화자 청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나와 우리와 같은 시어가 나오면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고, 그런데 밑에 2번 보세요. 이면적 화자, 즉 화자를 지칭하는 요 표현 있잖아요. 그치? 자, 요 표현이 없어. 나와 우리가 없으면은 쌤 화자가 없네요가 아니고 화자가 작품의 겉에 드러나지 않네요. 이제 작품의 이면에 숨어 있네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알겠지? 무조건 존재합니다만 그 존재가 겉으로 드러나느냐 또는 이면에 드러나지 않고 이면에 이거 저거 좋다 숨어 있느냐 이런 지금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윤성아, 화자는 무조건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있다. 그치? 근데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 아까 도식을 완성 안 했어요. 그러면은 시에서 화자가 말을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할 것 아니야. 맞지? 그때 그 무엇을 우리는 자, 시적 대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시적 대상이란 시에서 드러나는 화자 외에 다른 사람, 그치? 사물, 자연물, 상황 또는 청자를 가리키는 데서 이렇게 접근해볼게. 자, 타인,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또는 자, 현실, 시대, 그치? 또는 자기가 직면했던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일 수도 있어. 자기 자신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 그치? 자, 쌤 오늘 아침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수업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떠들고 집에 가면은 약간 공허함이 밀려와요. 그래서 자, 뭐 씻고 잘 준비하고 누워가지고 눈을 싹 감으면 그지, 우진아 오늘 하루 고생했다 이러면서 그지, 나에 대한 반응을 내가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화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에 대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대상 삼아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대상이란 결국 자, 어떤 개념? 화자를 둘러싼 모든 것, 그치? 또는 화자가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대상이라고 삼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대상이라는 존재. 자, 그래서 밑에 자 시적 상황, 어쨌든 간에 화자가 이렇게 대상이 돼서 말을 하는 어떤 상황, 분위기, 환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 보시면은 시적 자 대상, 화자가 또는 대상이 처한 형편이나 분위기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요렇게 나올 거예요. 개념으로 시적 상황을 이걸 줄여서 시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그래서 자, 일부제 문제를 풀어본 친구 알겠지만은 시상 전개 방식이 뭐 어떠하다 할 때, 그치? 시적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개념어들은 우리가 좀 이제 반응도가 좀 좋아져야 됩니다. 알겠지? 또는 이 시상을 또 다른 말로는 결국 시의 상황이 시의 또 내용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제 이거 다 동의어입니다. 시적 상황, 시상, 시의 내용 다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어쨌든, 그래서 밑에 봐봐. 내적 상황. 그래서, 그치? 이 내적이란 결국 이제 이 자연적인 시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밤, 아침, 그치? 또는 우리 뭐, 고향이 아닌 거, 시공간적, 자, 상황. 그 다음에, 외적 상황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무슨 현실? 시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있는, 자, 내적 상황은 자연적 시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외적 상황은 자 시에 반영된 그 사회, 어떤 시대, 어떤 현실, 맥락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대상에 대해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그냥 하지 않는단 말이지. 자, 여기 있는 정서 별표 치세요. 결국 우리가 시를 잘 분석한다, 시를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캐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말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화자가 대상에게 보이는 샘물, 반응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문학 개념으로는 이걸 정서라고 한다는 말이야. 사실은 이 정서라는 말, 같은 말로 그냥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런데 자, 혜인아, 친구랑 트러블이 생겼어. 근데 야, 너 나한테 정서 있냐? 이러진 않잖아. 그치? 니 나한테 감정 있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상생활의 어떤 용어랑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지. 문학에서 화자가 보이는 반응은 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밑에 봐. 시적 화자가 대상이나 상황에 느끼는 봐봐. 감정이나 생각을 정서라고 하잖아. 맞지? 다만 문학 개념어니까 이렇게 정서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자, 그리고 이 정서 반응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가 있단 말이야. 파시브, 네거티브. 그치? 요때 요것을 잘 캐치해놓고 요 어디? 자, 들어가면은 요런 좀 봐봐. 기쁨, 소망, 희망, 즐거움, 동경, 사랑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이 있을 것이고. 슬픔부터 안타까움까지, 그치? 구체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대상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즉 친하냐, 또는 이 나쁜, 그치? 부정적 감정을 가졌느냐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따른 각각의 구체적인 정서들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들은 이제 우리가 개별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바로 이제 우리가 개념 확인하기를 생각하고 또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 다 중요한 작품들입니다만은 요거 이제 우리 특강이 개념어 특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좌측 페이지에서 봤던 개념어를 기반으로 해서 체크하고 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01번에 봐봐. 자, 이것만 빨리 체크하자. 내 마음 아실이 내 혼자에서 이 시의 화자는 누구다? 나로 나왔기 때문에, 그치? 표면이면 어디 드러났다? 표면, 그치? 나가 등장했으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02번 바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해서 자, 이 작품은 내가 맥락을 좀 드릴게요. 자, 시대 현실 맥락을 좀 드리면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자, 그러면은 자, 어쨌든 나와서 표면적 화자 O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그치 이 남의 땅 빼앗긴 들이란 지금 뭐야? 일제에 의해서 국권을 피탈당한 상황 아닙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 시에는 산업화가 아니고 일제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런 시대 현실 맥락, 외적 상황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필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현대문학의 4대 시대적 배경을 딱 있어. 그 첫 번째가 자 일제강점기, 그치? 그리고 광복까지 묶어서 갑시다. 광복. 그리고 자 일제강점기 광복 끝나고 우리의 지금 자 국가를 세웁니다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어지는 무슨 정권? 독재 정권. 그렇지. 그래서 이 독재 이 정권 하에서 뭐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 바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요 시기를 좀 비슷하게 갑니다. 산업화, 도시화. 그치? 자, 요거 잘 다루죠. 그치? 요거 잘 다루고, 내가 아까 4대 시적 배경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시대 순서라면 사실 1번과 2번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1, 2, 3번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소개를 했고, 4번은 혹시 뭘까? 한번 유추해봐. 내가 1번, 2번 사이에 들어간다고 아까 힌트 줬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어요. 6.25. 분단의 현실. 그치? 즉 이념 대립. 그치? 그러니까 요 이념 대립 관련해서는 10보다는 3문에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우리 4대 시대적 배경 하면은 요 정도는 나와줘야 돼. 이게 외적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것만 딱 덧붙여주면은 이 빼앗긴들은 국권이 지금 피탈당할. 그치?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빼앗긴 상황이니까 산업화는 안 된다. 맞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03번에 윤동주 시인의 서시. 어쨌든 자 봐봐.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기를. 그치? 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즉 생각을 했다, 바랐다. 그치? 이런 것들은 다 뭐하고 있다고? 소망하고 있다. 그치? 이 하늘이란 결국 이제 뭐야? 이상, 희망, 뭐 소망을 가리킨다고 봤을 때, 그치? 저 숭고한, 그치? 장엄한 하늘을 보면서 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단 말이야. 하지만 화자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 그치? 어쨌든 이런 내적 갈등이라고 이건 우리가 또 다음에 배울 겁니다. 내가 미리 좀 적을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거야? 내 머리로는 저런 이상을 꿈꾸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잖아. 요거 너희들 이제 살면서 얘기 많이 한다. 내가 꿈꾸는 바는 우리가 이상, 바라는 바 이상, 희망. 근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시공차에서 현실과 이상의 우리는 괴리. 그치? 이걸 또 우리는 문학 용어로 내적 갈등. 그치? 뭐 고민. 요렇게 표현합니다. 이겁니다. 머리로는 이상이 맞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시적 상황이 그치? 드러나 있다. 그치? 좋아요.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선택지. 좋아. 그 다음에 뒤에 12페이지 화자의 태도 가겠습니다. 이 태도는 앞서 나왔던 정서, 요 반응의 연장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 보이는 심리적 자세. 심리적 자세 결국 뭐야? 두 글자. 심리적 자세? 감정이지. 그치? 또는 생각, 정서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지금 개념은 나옵니다. 반성, 자기가 한 일이나 삶의 태도를 그치? 돌이켜보. 플러스, 반성은 뭐까지? 요것도 포함해. 뉘우침. 이제, 뉘우침이 무슨 말이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맥락이겠지? 자, 관조 별표 치세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 수능 문학 선택지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관조란 한 발 떨어진 상태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도를 비춰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관조한다. 또는 조금 더 어렵게 쓰면은 이 관조 다른 말로
사태나 상황을 지켜봄이라는 관망한다라는 단어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개념어를 모르면은 화자가 관조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판단할 수 있다 없다. 개념을 모르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개념어 이런 것들이 그치 숙지가 탄탄하게 돼. 되지? 네. 자 그리고 성찰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자 위에 우리 아까 1번에 반성했었거든. 너희가 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찰을 반성이라고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성찰이란 이 반성보다 훨씬 더 넓은 광의적 개념, 광의란 의미가 넓다 이런 뜻이거든. 즉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살피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전부 다 성찰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성찰.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뉘우치고 후회하는 게 있다면 반성. 오케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성찰 안에 반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성찰을 우리는 이제 평가원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넓은 개념으로 내 삶을 돌아본 전체를 다 성찰이라. 그럼 다시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 윤동주의 시 있었지. 그치? 내 스스로 이렇게 부끄러움 없기를 바랬지만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 뭐라고 할래? 두 글자. 금방 우리 보고 왔어. 뭐라고?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본 거니까. 성찰한 거야. 그치? 근데 괴로워했다. 부끄러움 없기를 바랬지만 힘들게 살았다. 또 뉘우치고 있고 그치? 후회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성찰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면 반성도 되는 거지. 얘는. 이해되나? 요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비판은 당연히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 약간 부정적으로 그렇지 인식하고 옳고 그름 따져보는 것이고 의지는 결국 마음먹은 대로 이루고자 함. 요 의지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뭐 의지적 자세, 의지적 태도, 의지적 어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의지란 내가 꼭 그것을 메이드하고 말겠다는 마음. 알겠지? 그 다음에 저항은 맞서는 것이고 냉소 중요합니다. 냉소. 자, 그래서 냉소 우리 소자가 웃을 소자야. 근데 앞에 냉자 우리 춥다. 그치? 냉장고 할 때 그 냉입니다. 그치? 출 냉자. 자, 그래서 춥게 웃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살살 맞게 웃는 거.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또 당연히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치? 하고 약간 소 날리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자조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자자가 스스로 자자고 조자가 우리 조소하다 할 조자가 비웃다 할 때 그거거든. 비관하다. 그래서 이 자조는 대상이 누구다? 자기 자신. 그치?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면은 자조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럼 다시 이것도 만약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냉소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자조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조라고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풀어 설명해도 되잖아. 자기 자신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유적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자기 자신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두 글자? 자조 이렇게 간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가능한 표현이야. 알겠지? 다 기억해 주셔야 돼. 달관. 자, 달관도 중요해. 하나가 다 중요하네. 그래서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넓고 큰 지와 인생관에 이른다. 이런 지금 이제 어려운 말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떤 특정 상황에 의연하게 대응하는 거야. 의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지금 초연하다. 그치? 또는 연연하지 않는다. 요런 뜻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밑에 예문을 이거 한번 보자고. 자, 우리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작품인데 일단 화자 등장했네요. 그치?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로 돌아가겠다. 자, 그러면 은서야, 사람이 하늘로 가면은 뭐하는 뜻이야? 죽는다는 뜻이야.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을 떠올렸을 때 두렵잖아, 무섭잖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니까. 그치? 근데 이 사람은 그곳 가서 아름다운 이 세상, 내가 지금 살아 생전에, 그치? 내가 살았을 때 삶이 끝나는 날, 그치? 죽음으로, 그치? 바뀌는 그날 가서 이 삶이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는 것은 이 특정 상황,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되게 의연하게, 그치? 초연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야. 맞아?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자,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그러면은 달발했다 또는 약간 뭐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것의 반대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이때 나는 우리 서쌤 우진이야. 자, 나 죽음이 무서워. 세상을 도망쳤다. 그러나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더라. 그치? 그럼 봐봐. 나 지금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치? 하지만 요 그가 지금 죽음이거든. 자, 죽음은 나를 놓아주지 않더라. 이거는 지금 뭐야? 죽음을 어떤 상황? 어쩔 수 없이 수용, 받아들여야 되잖아. 맞아? 그럼 밑에 있는 이 나는 죽음에 자 대해서 달관했다. OX. 되게 지금 무섭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잖아. 달관 OX. 아니지. 그렇지. 달관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반응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건 달관이 아니고 너무나도 죽음에 연연해서 그렇지. 얽매여서 두려움까지 느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밑에 예문은 자 봐봐서 달관의 반대는 결국에는 이거는 뭐 했다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포기까지 하면 이건 달관의 반대 개념인 거야. 안 그래?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내가 막 도망가고 싶어서 그렇지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바로 수용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밑에는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포기하게 된 거라고. 포기. 그치? 꼭 반드시 이루고 싶었으면 살고 싶었지만 그렇지 안 된 거니까. 이거는 달관의 반대 개념. 즉 요걸 밑에 우리 나올 건데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은 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뭐라고? 이거 체념이라고 합니다. 체념. 알겠지? 뭔가를 바랐으나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지? 그때 체념이라고 한다. 이해돼? 그래서 달관하고 체념하고 완전 반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연친화는 자연을 친화, 좋아하는 것이고, 예찬은 칭찬이에요. 자, 예찬 옆에 칭찬, 찬양적으로 써요,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화자가 대상에게 보이는 거야? 반응 아닙니까? 정서.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 밑에 6번 보세요. 어조인데, 이 어조가 뭐냐면 얘들아, 자, 말투예요, 말투. 근데 밑에 기능이 없게 뭐 분위기 만들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자 얘들아 형상화라는 단어지 앞으로 자 문학 선택지 나오면은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렇게 읽으면 돼. 알겠지? 자 형상화란 뭐라고? 드러내다 형상이란 모양을 만들 이런 뜻이거든. 그치? 드러내다 나타내다. 근데 요 밑에 세 번째 점. 자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알 수 있다? 아니야. 나는 반대로 이 정서와 태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 말투, 목소리가 결정된다는 거야. 너를 잘 생각해봐. 자, 오늘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났어야 돼. 그래서 엄마한테 7시에 좀 깨워달라고 했더니 엄마 몇 시에 깨웠다고? 6시 반에 날 깨우더라는 거야. 아이씨, 엄마! 30분 남았는데 뭐야? 막 짜증낸다. 맞아? 자, 6시 반에 일어난 윤성이 마음 어땠어? 짜증나지. 그치? 7시에 깨워달랬는데 30분 일찍 깨웠으니까 짜증난단 말이야. 내 마음이 짜증나니까 막 목소리도 어때? 막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됐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자 씻고 나오니까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뭐 해놨다고? 계란말이하고 스팸하고 돈가스 티가 나왔어. 엄마한테 짜증낼래? 안 한다고. 엄마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또 이렇게 맹글어놨어요. 감사해요 엄마 이 지랄한다. 마음이 뭐하니까 상대에 대해서 우호적이니까 부드러워진다고. 안 그래? 말투에 따라 내 마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따라서 말투 결정되는 거잖아요. 맞지? 선후관계,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그래서 정서 태도를 잘 알아야 된다고. 알겠나? 이거 자 파간데 밑에 근데 유형의 동그라미 1번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어조를 이제 얘기할 때 요 동그라미 1번은 이건 이제 형식적인 부분인데 나머지 2, 3, 4는 다 내용이야.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좀 구분을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 시에 아까 말하는 이가 누구였어? 말하는 이 화자, 그치? 그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을 수도 있겠다? 리스너,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듣는 사람 우리가 청자라고 할 건데, 만약에 이 청자가 자 없으면 그냥 독백체라고 하면 됩니다. 그치? 그런데 청자가 있으면은 일단 우리 국어, 자, 우리 이제 일반적 상황에서 화청자라는 존재가 존재하면은 대화의 조건이 성립된단 말입니다. 맞지? 티키타카가 가능해진 상황이니까 조건 자체가. 그래서 청자가 없으면 독백인데 있으면 대화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쌤 청자가 없고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자, 청자가 있다라는 거 요거 내가 그 첫 번째 부른말이 나오면은 청자. 자, 예문 한번 봐봐. 향단아라고 불렀지. 그치? 우리가 혹격조사라고 하는데, 자, 향단아, 철수야, 또는 문학작품 읽을 때, 갈림이시여, 하늘이시여, 들어봤지, 그치? 이렇게 대상을 부르면, 이 대상은 청자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종결어미라고 해서, 종결어미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제일 문장에,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는 말투 있잖아, 그치? 이 말투가,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비읍니다. 그치? 또는, 뭐 했어요. 그치? 라는 식으로, 자, 상대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뭐하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이렇게 지금, 자, 비읍니다, 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상대에 대한 지금 존경이라든 높임의 말이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말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청자가 있는 걸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청자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지? 그런데 청자가 있다고 다 티키타카를 이루진 않는다고. 청자는 그냥 너희들처럼 지금처럼 듣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자, 청자를 향해 이야기하거나 하고 슬러시 넣어봐. 청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식에서, 자, 청자를 향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은 청자의 피드백, 즉 청자의 대답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요거는 대화체는 대화체지만 사실상 혼자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자, 대화 형식의 혼자 말하는 거 아까 위에서 뭐라고? 독백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대화의 형식은 갖췄다. 왜? 화청자가 있으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화 형식을 갖췄는데 청자 대답이 없으니까. 그치? 독백적인 말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우리는 자, 선택지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어조 이렇게 씁니다. 요거 되나? 그래서 불러놓고 또는 이렇게 비읍니다나 요를 쓰고 야, 이 말을 자꾸 하는데도 청자가 피드백이 없으면은 우리가 요렇게 설명한다. 이제 그럼 오른쪽에 있는 청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은 이건 그냥 뭐 티키타카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돼? 그냥 대화, 그렇지, 토크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는 그냥 대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요거지. 화청자가 모두 존재하는데 청자 대답이 없을 때.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요런 표현들을 딱딱딱 맞춰줘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밑에 있는 2, 3, 4번은 쌤이 내용이라고 했어요. 봐봐. 결국에는 정서에 따라서 영탄이란 얘들아, 이제 우리 개념어니까. 자, 국어의 탄은 두 가지 탄이 있어. 자,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멋져. 뭐해? 우리가 그것을 대해 감탄하지. 그치? 자, 이게 1탄. 그리고 2탄. 사랑하는 사람이, 그치? 내 곁을 떠나갔어. 그치? 근데 그 떠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그치? 남아있고, 그래서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한스러움으로, 그치? 터져 나온단 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슨 탄? 한탄! 그래서 2탄, 0탄. 그치? 그래서 감탄은 파지티브, 긍정. 그치?
한탄은 당연히 네거티브, 부정이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한탄 적어줘, 감탄 적어줘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다 뭐 해버린다고? 영탄 적어줘로 묶어 설명하거든. 그치? 요 둘 중 하나 나오면은 영탄 적어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격정은 말 그대로 감정이 뭐해진 거야? 격해진 거야. 그 다음에 낙천은 현재를 긍정하는 거야. 낙과는 미래를 긍정이고, 분노는 말 안 해도 되겠죠? 분노는 화, 으악! 그지? 희망은 뭐야? 내가 바라는 바. 그지? 자, 그럼, 유형, 자, 화자의 유형에 따라서 뒤에 어린이, 어른, 지식인, 노동자는 그냥 지우세요. 요즘은 이렇게까지 딥하게 안 물어봅니다. 다만, 앞에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는 가끔 물어봐. 여성적, 남성적 요즘 뭐 이렇게 뭐 나누는 게 좀 맞진 않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그치? 뭐, 일부 작품들, 뭐, 김소월 씨, 김영랑 씨, 이런, 자, 봐봐. 김소월, 김영랑 이런 작가들 다 원래는 남성 작가들인데, 이 시어들을 좀 가다듬고 예쁘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그치? 좀 약간 섬세한 감정 전달한다는 말. 그러니까 남성 작가지만 여성틱한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여성적 어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너희들 내신 공부할 때만 공부하시면 돼. 모의고사에는 내가 여성, 남성적 어조 딱히 여러분 요즘 언급은 안 하는 추세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조금 부드럽고 좀 섬세한 어조면은 여성적 어조고 딱딱하고 강인한 약간 이렇게 상투적인, 그지? 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말투면은 남성적 어조라고 하면 된다. 알겠지? 이거 좀 잘 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밑에 봐봐. 4번도 결국 태도잖아, 태도. 태도랑 정서랑 같은 말이야, 결국에. 맞지? 그래서 명령, 청유는 결국 뭐 화자가 어떤 대상이, 그치? 뭐 하는 거야? 명령, 청유는 뭔가를 뭐야? 대상이, 상대방이 하기를 바란단 말이야. 바람이라고 하지만은 소망, 그치? 그다음 기원도 바라다잖아, 바라다. 맞지? 기원도. 예찬 아까 우리 칭찬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냉소, 날 살살 맞게 비웃는 거, 부정적. 신화 좋아하는 거, 비판 부정하는 거. 의문 말 그대로 궁금한 거. 그치? 다 정서 반응이잖아. 요걸 본질로 삼아서, 그치? 잘 개념어들을 붙여 나가야 되는 거. 이해되나?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자, 13페이지에 04번에 봐봐. 제목이 사령이라는 제목이야. 그래서 사자가 우리 무슨 사자 혹시 아는 친구 있나? 죽을 사자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제목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봐라. 영혼이 뭐에 있다고? 죽었다는 거지. 그치? 근데 봐봐, 왼쪽에. 자, 누구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다고? 내 영혼이 죽어 있단 말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말은, 그치? 자, 위에 봐봐. 그대라는 존재는 자유를 말하니까, 말한다는 것은 지금 뭐에 있어? 죽어 있다의 반대니까. 그렇지, 살아있다. 근데 나는 죽어 있으니까 이거는 나의, 지금 내가 자유를 뭐 말하지 못하고 있는 또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영혼은, 그치? 죽었다라고. 그죠? 자신에 대한 지금 뭐야? 비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치? 그리고 다시, 근데 그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을 비웃고 부정하잖아. 아까 두 글자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비판? 자조. 그치? 냉소 안에 자조. 냉소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치? 자조라고. 그래, 들어가는 게 좋다. 그치? 그리고 위에, 자, 봐봐, 이것도 지금 봐봐. 그대라고 지금 계속 부르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대는 이렇게 하지만, 그대는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지 않느냐라고, 그대에게, 그치? 말을 건네는 방식. 됩니까? 자, 그 다음에 05번에, 자, 동해바다 후포에서, 자, 동해바다라는 공간이 지금 나왔어. 그래서 봐봐. 그래서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하고,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봐. 그래서, 자, 여기서, 윤성아, 이 생각한다는 누굴까? 누가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자, 시에서 누가? 라고 물어보면은 90% 이상은 대답은 정해져 있어. 누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얘기하니까 굳이 나라는 말 안 적은 거야. 그치? 내가 지금 동해 바다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자, 은서야,
여기서 이제 뭐가 궁금해야 된다고? 화자가 어떤 생각한다는데 그 뭐가 궁금해? 생각이 궁금하다. 안 그래?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보니까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즉 이 말인즉슨 나는 지금 현재 너그럽다 너그럽지 않다. 크게 인사가 뭐? 그렇지. 너그럽지 않은 것이군 나는. 그치? 또는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나는 상대에 대한 지금 뭐가 없어?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치? 이런 지금 나의 모습을 지금 뭐하고 있어? 바다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지? 아까 우리 했던 거 정서 태도 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뭐라고? 내가 아까 이제 나온 성찰. 맞지?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사실 이 얘기 하고 싶은 이유는 뭐겠어? 이렇게 지금 내가 너그럽지 않고 포용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고 싶은 거야? 너그러워지고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지? 그러니까 성찰을 통해서 그죠? 뭐 다짐이라든지 그지? 또는 뭐 뉴즈 깨달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봐봐 밑에 가로 1번 자신의 삶을 뭐하고 있어?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오 성찰. 맞죠? 그 다음에 바로 2번에 자 반성이란 자기의 삶에 대한 뉘우침이어야 되는데 요건 지금 마지막 행위라고 해서 요걸 보라는 거야. 이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저런 지금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어지려면은 필요한 조건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내 몸을 스스로 채찍질한다라는 건 지금 뭐야? 내 몸을 단련하고 그렇지 뭐 해야 된다, 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게 지금 뉘우침의 내용은 아니잖아. 마지막 줄만 놓고 보면. 아니 그래서 이거는 반성은 안 된다. 됩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06번에 자 그날이 오면은 그래서 요거 내가 지금 자 맥락 하나 드릴게요. 외적 맥락, 외적 상황. 자 이것도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그날이 오면은 내가 자 까마귀 같이 새처럼 종로에 있는 좀에다가 머리를 받아서 그치 이 사람들에게 뭐가 왔다는 걸 알리고 싶을까? 그날은 일제강점기의 그날은 결국 조국의 그렇지 광복 독립. 그렇지. 그래서 바다에서 내 뚝배기가 깨지고 산산조각 나도 나는 그치 기뻐서 죽더라도 한이 남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그치 반드시 뭐 하겠다? 광복을 이루고 싶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마음 두 글자가 뭐라고? 의지. 그렇지. 맞습니까? 바로 나오잖아, 그치? 탁탁탁 나오지. 대신에 이런 개념어들을 자꾸 뭐 해줘야 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봐줘야 돼, 얘들아. 오늘 한 번 듣고 다 기억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알겠지? 이거 계속 나온다. 이건 고3 때까지 계속 써먹어. 알겠지? 한번 적어두면 좋다. 그리고 쌤이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14페이지에 그 보라색으로 지금 출력된 부분이 있죠, 그죠? 요게 기출 문제들인데 아직 우리가 개념어들이 다 정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이제 막 배우는 단계니까 요 보라색 수능 대비하기라는 스텝 3는 쌤이 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개념어를 빨리 정리해 나가고 개념어 정리 운문이 끝나면은 쌤이 자 우리 그때 남겨뒀던 보라색 있죠? 요거 풀어봅시다라고 과제 드리면 그때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좀 건드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챕터 2 시의 운율로 넘어갈게요. 자, 시의 운율에서 자, 우리가 운율이라고 하면 개념 바로 볼게. 자, 시를 소리 내어 읽을 때 16페이지. 자,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우리가 자, 운율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운율은 크게 두 가지. 자, 일정한 요소가 규칙적으로 배열, 그치? 또는 반복될 때 형성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운율의 운은 특정 위치에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것이고 율이라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 또는 강약. 왜 아까 우리가 시를 소리 내어 읽을 때를 전제로 했으니까 그치? 우리가 텍스트만 보면은 율은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소리 내서 읽는다면 이런 높낮이나 강약도 느껴진단 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운율은 우리가 조금 더 그리고 쉬운 개념으로 리듬감
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밑에 그 효가 분위기를 만들고 주제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을 느껴주게 한다. 그치? 이런 것들 기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운율에는 외형률과 내재율이 있는데 자, 이 외형률의 그 첫 번째 괄호 1번에서 음위율이 있어. 자, 음위율 할 때 이 위가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위. 그치? 이 특정 위치에서 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괄호치고 지금 두은, 요은, 가분 나오잖아요, 그렇지? 자 두은은 머리 두자, 즉 어디에 처음 위치에 계속 반복되는 거. 요은은 이 요자가 너희 요통이 무슨 통이야? 허리통이야, 그렇지? 너 중간, 그렇지. 중간이라는 위치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윤성아 가분은 뭘까? 마지막 끝부분, 그렇지.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야. 위치상, 그치? 그래서 특히, 두은 요음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보는 선택지는 가군입니다. 각자가 뿔각자거든. 뿔이니까 우리 어디 생각해? 뾰족한 요 끝부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시라면 결국에는, 자, 이렇게 적어야지. 행이나 연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시가 있으면은 그 시 구에, 그치? 제일 끝부분 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봐봐. 또, 민들레가 피고, 까쳐 날고, 같이 지나고, 바람이 일고. 그치? 그 다음에, 오는 날은 우오, 빨간 눈물이 어리오라고 있어. 그치? 마지막에 끓고 있잖아. 맞죠? 자, 그리고 요거 참고로, 요거 우리 그 슬러시 한 개 들어가 있으면 이거 행 부분이고, 가끔 우리 이 칸이 좀 좁아가지고 슬러시가 이렇게 두 개 쳐져 있을 때가 있을까? 이거는 연 부분이다. 알겠지? 약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음수율 요거 별표 한번 쳐봅시다. 음수, 음보율은 더 중요해. 자, 음수율은 이 숫자가 글자 수를 가리킵니다. 글자 수.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문학에는 음수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1번. 3사 또는 4사 쪽. 이 조라는 것은 이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한번 봐봐.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자, 안에 몇 글자 몇 글자야?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반복되잖아. 맞지? 또는 자, 뒤에 보면은 만수상, 드럼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해서 자, 셋넷으로 가다가도 뭐가 될 수 있다? 4사도 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3사 또는 4사조라는 말은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된다. 그리고 요거는 위에 적으세요. 고전시가 시조 가사라는 갈래 우리 공부할 겁니다. 자, 요런 갈래들에 많이 등장해요. 알겠지? 여기는 요 지금 첫 번째 작품이 시조거든, 시조.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2번 추가할게. 2번 추가해서 332조라는 게 있어. 332조. 즉,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가 반복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 요것도 고전시가 고려가요라는 갈래가 있어요. 고려가요. 자,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살짝 밑에 좀 내려와 볼래? 자, 바로 3번 밑에 자, 얘의 가실이 있고 요거 찾았나? 자, 요거 나는 괄호 한번 쳐봐. 마지막에 있는 나난이라고 되는 요거를 일단 괄호 한번 쳐봐. 요거 쌤처럼 이렇게 괄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앞에 글자 몇 글자? 셋, 둘. 그치? 그리고 이거 몇 줄? 셋, 둘. 이렇게 가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글자 수가 셋, 둘로 반복되는 패턴도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그래서 7호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7호조는 워낙 유명한 우리 또 진달래꽃 김소월의 내가 살짝 적어볼까? 자, 여러분 한번 적어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다. 적었나? 빨리. 자, 나보기가 역겨워 몇 글자? 7조. 그렇지. 가실 때 몇 글자? 5조. 그치? 말없이 고이 보내 몇 글자? 7조. 들이우리다 몇 글자? 5조.
그치? 그래서 7자, 5자의 반복.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치? 응. 그리고 밑에 한 작품 더 있어. 이거 이제 박상용 시인의 산 넘어 남촌의 눈이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봐봐. 산 넘어 남촌에는 7자. 누가 살길래 5자. 그치? 해마다 봄바람이 7자. 나무로 오네 5자. 그치? 이런 식으로 요 7호 쪽 7자, 5자는 현대문학에 드러납니다. 현대문학. 알겠지? 현대시에 주로 나타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아해서 딱 음수율은 몇 개밖에 없다고? 3가지. 3, 4 또는 4, 4, 3, 3, 2, 7호. 알겠지? 이거 다 암기. 오늘 알겠지? 올라가기 전에 꼭 복습 한번 더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음보율까지, 음보율 4줄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음보율 보십시오. 음보율은 이 보가 덩어리, 우리 보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자, 덩어리 같은 개념이야. 즉, 자, 이 음보라는 것은 호흡의 단위를 가리켜. 호흡의 단위. 즉 우리가 어떤 자 하나의 어떤 구절을 읽을 때, 그치? 자, 이 호흡의, 그치? 또는 이 말의 어떤 덩어리가 몇 덩어리냐, 즉 몇 개의 호흡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 딱 2개밖에 없다. 외워. 음수율 3가지, 음보율 2가지. 자, 음수율은 삼음보가 있어, 삼음보. 자, 삼음보란 몇 덩어리로 읽겠다? 3덩어리. 그렇지. 그래서 밑에 봐. 자, 아까 똑같이 나는 지금 괄호처럼 있을 거다. 그러니까 3, 3, 2도 되지만은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몇 덩어리로 읽어? 3, 그치? 3덩어리씩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음보? 3음보. 그렇지. 그리고 이 삼음보는 여러분 좀 익숙해져야 돼. 자, 우리가 요거를 민요적인 율격이라고 해. 왜 그럴까? 너희들 머릿속에 아리랑 아무거나 한 편 떠올려봐.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한 호흡에 한 음이 단위에 몇 덩어리로 끈을 건너? 3덩어리.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삼음보라고 하면은 민요적인 율격, 그치? 민요적인 음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리랑이 민요니까 되나? 그 다음에 사음보는 자 아까 위에 나왔던 시조와 가사라는 또 고전시가.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희로다. 몇 덩어리야? 4덩어리. 그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4덩어리.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를 높다 하더라 4덩어리. 그치? 그래서 시조 가사 따위는 또 4개의 호흡의 단위로 딱 이루어졌다. 오늘 다 외웁시다. 음수율 3, 4 또는 4, 4. 3, 3, 2, 7호. 그치? 음보율 3음보, 4음보. 어이! 네. 자, 내세율은 반복되는 운율입니다. 이건 그래서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17페이지에 있는 요거 빨리 체크하고 잠깐 쉽시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그렇지? 자, 체크 쌤처럼 똑같이 한번 해봐. 그래서 늦은 저녁 때니까 어디 위치야? 처음 위치지? 반복되고 있어. 두은. 오는 눈 빠르니까 얘는 지금 어디야, 이제는? 중간 요은. 그리고 붐비다. 는 어디야? 가군.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어디에 붐비다니까, 그치? 문장구조 반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장구조 반복은 18페이지 설명 좀 드릴 거예요. 다시 알겠지? 자, 그 다음 02번에 봐. 02번에 이런 갈래를 뭐라 부른다고? 옆에 시조라고 적으세요. 시조. 자, 아까 시조는 우리 아까 음수율이 뭐라고? 3, 4 또는 4, 4조. 그치? 그 다음에 몇 음보? 4음보. 바로 나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자, 표면이야, 이면이나 누구 찾아라는 거야? 얘는 이면. 나가 없습니다. 쌤, 이거 나 아닙니까? 요거는 아니야. 그래서, 이면, 나가 없어? 그렇지. 되나? 그 다음에 03번 봅시다. 그래서 요번 보세요. 자, 돌담에 속삭이는 닭발 같이, 웃음 짓는 샘물 같이, 우러러 멋있다.
그럼 같이 물결 같이 바라보고 싶다. 어떻습니까? 같이 보고 싶다를 반복해서 그렇지 운을 형성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보니까 음보를 물어보네. 음보는 아까 내가 몇 개? 3 또는 4. 그치? 3 또는 4.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4음보가 몇 덩어리? 봐. 그 다음에 속삭이는 발같이. 그렇지. 풀 아래 웃음주는 샘물같이니까 3음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우러르고 바라보고 싶다는 거 하늘을 정말 지향하고 소망하고 그치? 원한다는 거니까 어쨌든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 그치? 자 잠깐만 쉬었다가 18페이지에 있는 오늘 형성 방법들 요것도 체크하고 뒤에 이미지들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알겠죠? 자 잠깐만 쉽시다. 우리 약간 잠오면 자 일단 교재는 18페이지에 4번 오늘 형성 방법 한번 볼게. 그래서 일단 요거 자 반복 되는 양상들 얘기하는데 동그라미 1번의 특정한 음운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면은 자음 모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 밑에 예문 보시면은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해서 기역 리을과 같은 특정 그치 자 모음 자음을 반복한다. 그다음에 2번에 음절의 반복인데 음절은 우리 국어의 발음의 최소단위입니다. 발음의 최소단위. 그래서 특정 얘는 글자래. 그치? 자,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뭐 집 또는 특정 시어라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음보는 봤네요. 4음보 또는 몇 음보? 4음보. 그치? 3 또는 4음보밖에 없다. 자, 그다음에 밑에 4번에 특정한 시어 식구의 반복. 그치? 그래서 시어나 구절에 그치? 이렇게 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러면 벌 소리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좋아요. 그 다음에 5번 별표 치세요. 자, 아까 우리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해서 그치? 나온 적 있었지? 이 문장 구조 반복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통사 구조 반복. 통사가 문장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 일단 1번. 자, 조사가 반복돼야 돼. 즉, 은, 는, 이, 가, 에, 뭐, 의로 같은 것들 있잖아, 그치? 이런 조사, 이 조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명사나 대명사 등의 뒤에 붙는, 그치? 우리가 단어를 조사라고 해. 봐봐, 여기 봐봐, 얘들아. 자, 산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낯에 비추고자. 그치? 자, 봐봐. 그러니까 자 님의 낯에 비추고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은 자 산머리에 낯에 바위에 배고자 또는 빈산에 그치? 또는 북창에 라고 지금 뭐하고 했어? 조사가 반복되는 그치? 응.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미가 반복돼야 돼요. 어미가. 자 여기서 말하는 어미는 그 구절의 마지막에 붙는 걸로 봐봐. 뭐뭐 하고자, 뭐뭐 하고자, 뭐뭐 하고자. 그치? 자 이거는 종결어미고 또는 연결어미도 있어. 연결어미는 지금 보시면은 되어. 그치? 자, 여기서 우리 고전 시간이니까 요게 뭐뭐 하고자는 뭐뭐 하고 싶다. 요거는 기억해두면 좋다. 고전 시가에서 뭐뭐 하고자 나오면은 뭐뭐 하고 싶다 소망인데 어쨌든 봐봐 그래서 봐봐 A에 B 되어 시 하고자 라고 지금 뭐 되고 있어?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가 계속 반복되어서 그치? 하나의 문장 구조가 그치?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통사구조 반복, 문장구조 반복이라고 한다. 즉, 조사나 어미의 반복을 찾으면 쉽다. 알겠습니까? 문법적인 개념이 조금 필요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들이 나온다. 문장구조, 통사구조 반복이고, 당연히 반복은 운율 형성입니다. 다음 후렴구, 후렴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연의 마지막에 붙어서 그렇지 연을 나눠주는 그런 기능하는 자 반복되는 구절인데 어쨌든 반복되는 거니까 그치? 자 이것도 후렴구라고
후렴 부분에 그치 반복되는 이게 지금 이제 청산불곡이라는 고전제 시간인데 이게 모든 연에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 형성이겠지. 그다음에 7번 음성상징어. 자, 음성상징어는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의성어, 의태어를 가리키는데 자 의성어는 위에 적으세요. 소리를 흉내낸 말. 그치? 그러니까 소리 흉내낸 말, 왈왈, 그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태어는 태자가 우리가 모양, 그렇지. 그래서 모양이나 모습을 흉내낸 말, 뭐 출렁, 첨벙, 깡총, 그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여기 요것도 하나 덧붙여야 돼. 자, 이게 문법으로 표현이 되면은 음성상징어, 의성의태어는 문법적으로는 부사, 즉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그래서 부사어의 사용을 통해서 뭐를 유발한다? 얘는 음성상징어 나오고 생동감을 빼놓을 수가 없어. 이 개념은 효과가.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자, 새들, 그지? 아이들이 그지? 물장난을 친다고. 아이들이 첨벙 물장난을 친다. 전자 후자 중에 뭐가 더 생동감 느껴지노? 생동감이란 내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 거야. 뭐가 더 그려져? 그냥 물놀이, 첨벙 물놀이. 첨벙 물놀이가 훨씬 더 이미지화가 잘 되거든. 그래서 부사어, 음성상징어, 의성어태어 나오면은 효과는 무조건 생동감. 알죠? 응. 자, 그 다음에 수미상관은 숫자가 무슨 숫자? 머리 숫자. 그치? 밑자가 무슨 밑자? 꼬리 밑자. 그치? 처음과 끝이 그래서 유사동일 대응하는 구조. 그래서 요거는 효과를 한번 적읍시다. 그래서 수미상관의 효과는 일단 그 첫 번째 반복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형성? 운율 형성. 그렇지.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처음에 했던 말을 마지막에 또 함으로써 그치? 마무리 짓는 거잖아. 와! 내용 강조 또는 주제 강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 수업 중에도 쌤이 오늘 딱 수업을 정리하면서 그치? 처음 했던 또는 수업 중간에 했던 말을 마지막에 또 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거든. 그치? 그 다음에 자 위아래가 이렇게 딱 잡혀있으면 똑같은 걸로 잡혀있으면 형태적인 안정감을 줘요. 모양상. 형태적 안정감. 그 다음에 여운을 줍니다. 그치? 자, 요 정도는 우리가 바로 나와줘야 되는. 그리고 어쨌든 시적 포용은 이게 이제 문법에 그치? 맞지 않는 표현으로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 시적 포용은 저는 요런 기능도 있어. 좀 강조. 그치? 자, 윤성아. 하얀 구름하고 하얀 구름하고 뭐가 더 하얀 것 같노? 하얀 구름. 뭐가 더 하얀색에 가까울 것 같아? 하얀, 그치? 그러니까 하얀을 하얀이라고 늘려버리니까, 그치? 그 하얀색이라는 이미지가 색깔이 좀 더 강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학의 시적 포용은 운율 형성의 목적도 있지만 내용 강조의 목적이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AA, BA 구조는 자 같은 구조를 세 차례 이렇게 반복하는데 중간에 다른 걸 하나 끼워 넣는. 그래서 이거 되게 단순한 구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 고전 문학에 많이 등장하는데 평민들의 문학에 많이 등장해. 자, 이것도 암기가 아니고 너희들 한번 이해 한번 해봐봐. 평민들은 우리 중세시대, 고대시대 평민들은 뭐 농사 짓고 그죠? 뭐 채집하고 수렵하고 하느라 바쁘다고. 문학 짓기 시간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노래를 지어 부르더라도 따라 부르기가 쉽고 구조가 단순한 그치 패턴들로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주가 되는 문학에서는 이런 단순한 구조 A, B, 같은 거 봐봐. 달도 온다 우리 마을 달도 온다 강강술래 그치 뭐 민요 같은 거겠지 그치 민요 누가 불렀겠어? 민간의 노래니까 민간 풍속 중 평민들이 불렀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됩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형성 방법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개념 연습하기. 자, 그래서 빨리 체크합시다. 자, 주저리 밑줄. RRE 밑줄. 주저리는 많이 맺힌 모양. 그 다음에 RRE는 알맹이가 열린 모양이니까 뭐야? 음성, 상징어. 생동감. 이제 바로 이번에 하이안 밑줄. 뭡니까? 문법 파괴, 시적 허용. 그렇지. 운율 형성 또는 강조. 그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자, 이 작품 지금 딱 보니까, 어때? 이거 지금, 자, 내가 두 개 슬러시면 연 구분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연이 구분되는데 어쨌든 하나의 연이 몇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 세 덩어리. 그래서 내가 아까
자, 민요적이라고 하면은 몇 음보? 3음보 딱 기억하라고. 민요 3음보. 알겠지? 3음보. 그 다음에 보니까 봐봐. 밑에 자, 첫 번째 줄하고 마지막 줄하고 윤성아 어때? 그렇지. 같거든. 그래서 수미상관.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주어서 파랑새가 되고 싶다라는 말로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시는 화자가 지금 파랑새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강조하는 드러내는 작품이다. 되지? 자, 다음에 06번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 1연에 봐봐. 1연 자, 같은 거 다른 거 무슨 구조? AA, BA 구조. 그런데 누구는 2번은 AA, BA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 찾으려면 금방금방 찾습니다. 됩니까? 좋아요. 오늘 이미지까지 할 건데 자, 뒤에 21페이지는 아직은 풀지 말고 스킵합시다. 22페이지 펴보세요. 자, 오늘 23페이지까지 딱 하면 끝입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22페이지에 이미지를 할 건데 이 이미지라는 걸 지금 보면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심상이라고 해서 자, 심자가 무슨 심자? 마음 심자. 그러니까 내가 시를 읽을 때 어디에 내 마음에 우리 독자들의 마음에 그치 떠오르는 아까 상이 뭐라고? 형상화할 때 상이 모양상자. 그치?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뭐야? 모습이나 움직임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심상. 그래서 시를 좀 잘하는 친구는 이런 이미지화를 잘해요.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명절에 대한 뭐 시가 있다라고 하자. 이번 좀 설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명절을 생각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의 손길, 그치? 또는 뭐 우리 뭐지 부침개 냄새, 그치? 또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모습 이렇게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걸 텍스트로만 받아들인 친구는 그 시를 온전하게 감상을 못한다고. 그치?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 경험이라든지 그치?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하고 호응시켜서 내 머릿속에 띄우면은 보다 뭐하다고 시의 내용 좀 풍부해지고 와닿는단 말입니다. 요런 것들에 대한 연습들이 좀 잘 돼야 돼. 맞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 잘 하려면 우리가 이런 오감을 잘 동원을 해야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밑에 이미지의 효과는 어쨌든 간에 정서를 드러내주고 자, 중요한 거. 사실 이미지의 효과는 선명한 어떤 이미지 또는 선명한 어떤 장면으로서 내 머릿속에 그치 띄워준단 말이야. 영상 같은 것들. 그래서 선명한 또는 생생함, 생동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딱 떠올려주면 좋아. 효과. 알겠지? 자, 그리고 밑에 종류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시각부터 촉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설명하는 건 약간 비만하는 거지. 자, 윤서가 시각은 뭐로 볼 수 있는 거라고? 눈으로, 후각은 코로 맡을 수 있는 거, 그치? 청각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그치? 촉각은 손으로, 피부로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맛보는 건 뭐라고? 혀끝으로, 그치? 이렇게 맛을 말 그대로 막 미각적인 거라.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구분 못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조심할 건 있어, 얘들아. 왼쪽, 오른쪽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감각으로는 좀 나눠줘야 돼. 자, 은서야. 우리가 웃음을 터뜨린다. 그치? 웃음을 짓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치? 웃음을 터뜨린다라고 많이 표현하잖아. 맞아? 또는, 자, 우리 혜인아. 울음을 우리가 이것도 터뜨린다라고 하잖아. 그치? 울음을 보이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울음은 보이는 것보다는 뭐냐면 터뜨리고 그지 소리내 어떤 울음 장면이라고 하는. 그래서 웃음, 울음의 음이 명사, 파생, 정미사긴 하지만 소리 음자로 내 생각을 좀 하면 좀 외우기 쉽다고. 즉 웃음, 울음 나오면 청각이다. 근데 봐봐 미소를 보이다, 눈물을 보이다, 눈물을 흘리다, 그치? 요것처럼 미소나 눈물은 요건 뭐야? 시각이야. 알겠지? 요거는 좀 구분해야 돼.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오늘 자 마지막입니다. 메인 이벤트 공감각적 이미지. 이건 정말 좀 중요한 거예요. 자, 공감각이란 우리 교재 개념 나와 있듯이 어떤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되는 것이 이미지. 이렇게 옮겨 표현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 더 문학적으로 표현합시다. 전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자,
이 지금 이 감각들이 만약에 서로 다른 감각일 때, 이건 여백감 크게 봐. 자,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도시감을 떠올릴 수가 있다고 봐봐. A의 B. 물론 여기서 A와 B는 즉 서로 다른 감각을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A의 B라고 했을 때, 그치? 자. 목소리의 달달함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럼 목소리는 윤성아 무슨 감각? 소리니까 청각. 청각, 그치? 자, 청각이고 좀 달달한 거는 미각. 후각해도 상관없네. 우리 1차적으로 미각이 먼저 떠오른다, 그치? 맛이니까. 자, 봐봐. 얘는 문장 자체가 바로 뭐라고? A의 B라는 문장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자, 우리가 이런 문장일 때 공감각이랑 A라는 감각이 B 감각으로 옮아갔다라고 해서 A의 B화 이렇게 표현한다고. 즉, 목소리의 달달함은 뭐의 뭐화? 청각의 미각화 이렇게 부른다. 알겠지? 자, 근데 자, 2번. 자, 2번은 내가 이렇게 둘로 쪼갤 거야. 자, B in A. 근데 이 B in A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야? A가 B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내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그래서 우리 뭐 레드벨벳 요즘 활동을 안 해가지고 빨간 맛 이런 노래 있잖아, 그렇지? 자, 빨간 맛이야. 빨간 에 B인 A 요런 지금 구조란 말이야. 맞아? 자, 그러면은 이 빨간 맛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고? A가 B하다. 그렇죠. 맛이 빨갛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A가 B하다니까 그대로 요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치? A의 B화가 나오니까. 은서야, 맛은 무슨 감각? 맛은 미각. 빨갛다 색깔. 혜인이 무슨 감각? 시각. 그러니까 얘는 뭐의 뭐화? 그렇지. 미각의 시각화 이렇게 돼. 그치? 그러니까 이 지금 봐봐. 쌤이 빨간색 치는 문장들. A가 B하다. A의 B. 요거 그냥 A의 B화 바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뭔 것 같아, 얘들아? B in A. 요거. 그치? 요걸 잘 줘줘야 돼. 윤서가 예문 한번 봐봐. 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라고? 새파란 달이 시리다. 바로 뭐야? 얘는 A가 B하다잖아. 그대로 넣으면 된다고. 새파란 초생딸이니까 뭐야? 시각이지. 시리다는 뭐야? 촉각이지. 그대로 A가 B하다 해서 그치? A의 B화 가면 된다 이겁니다. 문제 안 되지. 맞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자.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는 구절이 있어. 자, 금빛 게으른 울음은 금빛 게으른 어쨌든 금빛 울음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자, 이거 어떻게 바꿀래? 뭐가 뭐하다? 울음이 게으른 금빛이다. 이런 뜻이야. 맞지? B in A 구조일 때는 A가 B하도록 바꿔줘야 된다. 자, 울음 뭐라고? 울음 청각. 그치? 금빛 색깔이니까 시각.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맞나? 여기까지 돼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요런, 봐봐. 푸른 웃음. 자, 은서야. A가 B하다로 한번 바꿔봐. 푸른 웃음은 뭐가 뭐하다? 그렇지. 웃음이 푸르다. 그래, 웃음은 다시 뭐니까? 청각이니까, 그치? 청각의 뭐야? 푸르다 색깔 시각화 이렇게 가야 돼. 되지? 근데 쌤 이렇게 수업해주면은 지금은 막 우와 막 이래.
근데 막상 집에 가서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 숙지를 좀 잘해두세요, 매일매일. 알겠지? 자, 그래서 공감각 이미지는 전이라는 표현, 이제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전이라는 단어 평상시 잘 안 쓰지만은 그 뭐 뉴스 이런 거 보면 그치 뭔가 이제 모든 세포가 이제 몸에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옮아가다, 옮겨가다. 알겠지? 자, 밑에 복합 감각인데 복합 감각은 밑에 보시면은 자, 그 설명에 얘는 전이 옮겨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 병렬 나열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술 읽는 마을 익었다 그지 후가 타는 저녁 노을이니까 시각. 그럼 요거는 그냥 뭐야? A가 B하다 A의 B도 아니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그냥 엔드 개념이야 엔드 개념. 그지? 그러니까 후각 엔드 시각 이렇게 별개로 나온 거니까 이거는 복합 감각 단순 나열이라고 한다고. 복합 감각 많이 물어볼까요? 많이 안 물어봅니다. 어디서 뭘 많이 물어본다고? 공감각이 절대적. 알겠죠? 요 개념을 잘 기억해두자. 알겠어? 자, 그리고 오른쪽에 3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마무리하고 1주차 문법 개념, 문학 개념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페이지. 자, 그래서 1번 문제에 따르면 그치. 자,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라는 이 구절. 그치? 이 구절에는 후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지금 뭐가 뭐하다? 노을이 뭐하다? 노을이 향수 같은 거거든, 그치? 향기의 재료. 그러니까 노을이 향기롭다잖아. 노을은 자, 윤성아, 감각 중에 뭐야? 시각. 향기는 당연히 후각. 그러니까 A가 B하다 서로 다른 감각이니까 시각의 후각화가 이거는 X 후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공감각적 이미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 X인 거예요. 맞죠? 다음 괄호 2번 보세요. 밤이 켜졌다니까 턴 온, 턴 오프 그런 개념이네. 그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 그래서 촉각이야. X. 맞죠? 그 다음에 자 보랏빛 색지 은서야 이거 뭐라고? 보랏빛 색깔이지? 색깔은 무조건 시각. 오케이. 그러니까 오. 맞죠? 괜찮아. 자, 다음에 02번 한번 볼까요? 자. 자,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작품 공간적이사. 1-4번. 4번 안 했어? 미안해. 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썼는데, 자, 요거 내가 내용 물어보는 거라서 그런데, 이 분위기가 뭐야? 따뜻한 분위기, 따뜻한이라면 적어도 뭐가 화자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뭐 해야 돼?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마지막 한 번만 뭐라 했어? 유성아. 외로운. 그래. 그치? 나무들도 그치 외롭고 그치 나도 지금 외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호적이다 긍정적이다 아니고 그치 약간 쓸쓸하고 황량한 듯. 그래서 우리 김광균 시인이 1930년대 주로 활동했던 시인이거든. 그래서 막 이제 우리 전기 들어오고 막 개화가 되는 과정이 이 물질 문명이 들어오는 게 조금은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했던 작가야. 그래서 이 물질 문명들이 막 들어선 상황을 이렇게 안이 꼽게 보는 그런 작가. 그다음 밑에 유선 지적 잘해줘서 자 02번에 유치하는 깃발이라는 작품. 그래서 자 일단 이 시의 일행은 그치 자 깃발 이것이 좀 깃발이야 얘들아. 자 깃발은 소리 없는 어쨌든 아우성에 우리 주목하자. 요 내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요 표현은 내가 다음 주 설명해 줄 거야. 요걸 우리는 이미 좀 공부한 친구 있을 건데 이걸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하거든. 요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다. 자 어쨌든 깃발이라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 나무 끼는 모양이니까 깃발. 그렇지. 시각적 이미지를 이것을 지금 뭐야 깃발이 막 흔들리니까 어제같이 바람 많이 부는 날 너희들 보니까 뭐 현수막 같은 거 흔들 때 뭐해? 파파파파파 소리 나잖아 그치? 그것이 깃발이 흔들리는 모습을 그치? 시각적 이미지를 이가 그치? 아우성 소리가 난다니까 결국 자 바로 이번에 소리 없는 아우성은 무슨 이미지? 네 글자 그렇지 공감각적 이미지지. 이해되나? 그 중에서도 뭐해뭐화 시각의 청각화 맞죠? 자 그리고 괄호 3번에서 색채 대비라는 말은 결국 뭐야? 색깔이 그치? 서로 대비돼야 되는데 너희들 자 이거 봐봐. 이게 우리가 문학 개념의 시간이잖아. 자 이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자 봐봐. 예를 들어 선택지에
해당 작품에서는 색채 대비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대비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혜인아 몇 가지 이상 나와야 된다고? 대비, 비교 하려면 몇 가지 이상 나와야 된다고? 2가지 이상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근데 2가지 이상 없으면은 이 작품 색채 대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논리적인 거잖아, 그지? 어쨌든 여기 푸른 해원하고 백로 같은 것들이 푸른색과 하얀색의 이미지로서 그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내가 이거 하나 어쨌든 푸른 해원이 좀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색채 대비는 크게 2가지. 자, 일단 이미지의 선명함을 부각하는. 그러니까 백로처럼 날개를 펴는 거니까 그치? 푯대 끝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건 누구겠어? 깃발이겠지. 깃발은 하얗다고. 그리고 그 하얀 깃발이 어디? 푸른 바다를 향해서 막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지. 이미지가 선명해진다. 라는 효과. 근데 이게 2번은 늘 그런 건 아니야. 1번은 패시브인데 2번은 간혹 의미적 대립도 될 수가 있어. 그치? 막 가끔 이런 거 있잖아. 자, 하얀 설원에, 그치? 하얀 눈밭에, 총상을 입은 병사의 피가 뚝뚝뚝 떨어져 있다. 이런 소설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하얀 눈과 빨간 피에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선명한 당연히 부각되지. 근데 여기서는 의미적 대비. 깨끗한 순수함이, 그치? 이런 죽음, 아픔, 상처와 같은 피의 이미지에 물들였단 말이야. 우리 어떤 이념 대립의 폐해, 이런 식의 어떤 의미적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야. 100%는 아니지. 알겠지? 일단은 1번은 패시브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 색채 대비 나타나면은 때로는 의미적 대립 대비도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미지 했고, 다음 주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 가운데 상승, 하강 체크 빨리 하고, 표현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표현법 또는 전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그지?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복습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다. 문화는 좀 어땠어? 독서는 좀 낫지? 어쨌든 다 반복이야. 다 반복이거든?